이런 시대에서 지금 얘기했던 난세, 삼국지 시대 바로 앞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나간중은 지금 이 삼국지에서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십상시에 휘둘리는 아둔한 황제로 보이는 저 연민이 느껴지는 황제, 제27대 영제 황제를 위해서 황간 십상시를 압이라고 부르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난세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영제 앞에 황제가 26대 황제가 환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당시에 외척으로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양기라는 자가 외척으로 아주 저거거든. 이 양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고모가 후한의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18대 황제 후궁이었어요. 그리고 19대 황제 화제의 생모였던 공의황후, 이 고모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대장군이에요. 양상이라고 하는 대장군. 그리고 여동생 1은 23대 황제 순제 황제의 황후가 되는 순열 황후예요. 그리고 여동생 2는 26대 환제, 지금 십상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황제 바로 위에 때 26대 황제 환제의 의현 황후예요. 그러니까 이 양기가 얼마나 대단한 외척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렸겠어요. 이 양기가 23대 황제 순제 때 여동생 순열 황후가 그 힘으로 이제 아버지에 이어 이제 대장군이 되고, 24대가 이제 그 2살짜리 황제가 잠깐 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세웠던 25대 황제 질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독을 써버려서 죽어버려요. 이 양기가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의 인물이죠. 근데 웃긴 게, 이 환제 때 이 양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데, 그 순열왕후가 죽으면서 정권을 이양을 시켜요. 의영왕후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양기가 이제 자기 처하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 권력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 양씨 여식을 거짓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황제한테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 황제가 좋아했대요. 근데 이 황제한테 보냈던 이 양씨 여식, 이제 자기 집안에 이제 여식이라고 보냈는데, 그게 아내 처가 쪽에 또 다른 이름의 양기라고 하는 애가 재혼을 했던 선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등맹이라고 아주 예쁜 아이가 있었대요. 걔가 예쁘고 황제가 좋아할 만하니까, 황제도 여자를 좋아했고 영제도 여자를 좋아했거든. 26대 27대 전부 다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양씨로 바꿔갖고 이제 자기 집안 사람인 것처럼 황제의 후궁으로 바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선씨라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못 죽이고, 그 선씨가 도망을 가서 황제한테 고해 바쳐요.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황궁에 들어가기가 편했나. 아무튼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황제한테 고변을 한다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당신한테 후궁으로 가 있는 걔가 원래 내 자식인데 이미 등이다. 원래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제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13세, 14세 때 황제가 되는 거야. 이 시기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짓눌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씨를 황간이랑 모의를 해서, 저 당시에 황간은 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도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고 무도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어요. 황간이 황제랑 공모를 해서 그 양기의 세력을 숙청을 해버린단 말이지. 황간이랑 벌써 지금 몇 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잖아요. 황후가 2명이나 배출됐던 양씨 집안에 누구 하나 뭘 할 수 없는 그걸 황제랑 황간이랑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위도 대장군이야. 그걸 숙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록에는, 유학자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대황간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십상시의 시대가. 그것 때문에 환제 양기를 그렇게 몰아내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많은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십상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서 이상한 대목, 청유라고 하는 유학의 근본으로 하는 자들, 저기 때 뭐 했을까? 저 일이 일어나는데 저게 20년이 넘게 일어났던 일이거든. 황제를, 자기가 세운 황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독약을 먹여서 죽였어. 그런 일이 있었던 양기야. 그리고 고혈을 빨아먹어 가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처가랑 자기랑 어느 집이 더 큰지 시험하듯이 그러고 낙양을 유린을 했던 그런 대장군 양기야. 근데 그때 청유학파였던 유학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제 담고의 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이후 7년이 지나고 이제 황제가 이제 외척을 저렇게 뿌리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자를 좋아해. 자기는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제 황간한테 정체만 시키고 막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황간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제 권력을 잡아갖고 이제 막 매간매직을 막 하면서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저게 아니니까 이제 퇴학생들, 유학을 배우는 유생들 3만여 명하고, 당시에 사례교위, 황제의 친족을 감시하는 직책이에요. 사례교위가 이응이라는 사람하고 소위 청육파의 세력들이 수도에서 저 황간들을 막 비판을 해요. 자, 3만이야. 퇴학생들 3만여 명하고 이게 막 해요. 저 도중놈들, 저것들, 저 뭣도 없는 것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황간들이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야. 저 유학을 배우는 애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 이런 위기감이 저 양귀한테는 왜 못 줬을까? 아무튼 위기감을 줬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이 황관들이 쪼르륵 달려가서 황제한테 구하는 거야. 저것들이 패거리 도당을 만들어서 황제와 조정을 비판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옵니다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도당 뭐 작당질한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청류파 관리들을 색출을 해서 이응 진범 같은 대신들을 청류파 200여 명을 잡아들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요. 이제 니네들이 작당질을 했느냐, 도당을 결정해서 작당질을 했냐니까 원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저 뭣도 없는 황관들이 설치는 꼬라지가 보기가 싫다. 이러면서 청류파 학자들이 이제 대를 딱 자기들의 대를 이제 보이는 거지. 유학자의 그 꼼꼼한 대들을. 그러면서 황관들을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황관들이 열받아갖고 얘네들을 이제 종신금고.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앞으로 저기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니네들은 이제 관리가 되기도 힘들어. 니네들 청구도 못 받아. 이제 이러면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당고가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금고에 처하는 화가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야, 이게. 자, 1차 당고의 금이 이제 황제 시대에 이제 26대 황제 시대에 있었어요. 자, 그 이전에 이 황제가 권력을 잡는 그 7년 전에 양기가 그 대단하게 위세를 부리던 그때 이 3만 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사례교위의 청류파의 학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뭣도 없는 것들이 7년 후에 설치고 다닌다고 저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7년 전에 그 3만여 명하고 걔네들은 뭐 했을까? 그죠? 이게 이제 제1차 당고의 금 사건이고, 제2차 당고의 금은 이제 13세의 황제가 됐어요. 그 황제를 만드는 게 이제 그러니까 두태우하고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 당고의 화 사건으로 이제 금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주고 복원을 하고 뭐 이응 같은 사람들 풀어주면서 복권해서 저 황간의 세력들을 일수하겠다라고 막 저걸 하는데, 이걸 황간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간이 선수를 쳐요. 그래서 두 분은 자살을 하고 이응을 포함해서 잡혀 죽은 자들만 100여 명이 넘고 사제 유죄, 금고 처분을 받는 자가 6, 700명, 태학생 1000명이 체포되었던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에요. 이때 직책이 역시 대장군이었어요. 양기도 대장군이었고 두무도 대장군이에요. 와, 대장군이 황간들한테, 그러니까 뭣도 없는 황간들한테 1, 2차에 다 해서 썰려 나갔어, 외척이. 그리고 청류파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저 정권에 이제 가지 않는데, 그래갖고 난세가 열리는 거야. 이제 저 정권에 이제 빌어먹지 않겠다고. 그때 황제가 13세였어요. 14세야. 이때 168년 이때 제2차 당고의 화 시대. 야, 이게 청류파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면 저 황간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으면 황제가 이제 벌벌 떨어야 되잖아. 저 황관들한테. 이제 13세, 14세가 된 이제 궁에 들어와서 황제가 된 지 이제 1, 2년 된 애란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저 황관들이 묵고 섰겠어. 저런 대단한 대장군들도 막 쳐내는 그런 게. 근데 오히려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래갖고 영제가 본격적으로 장사꾼 황제라는 소리를 듣거든. 이 황제가 지가 막 매간매직을 막 해요. 장량이나 이런 애들 막 시켜갖고. 저 외척은 권신이기도 해요. 권신. 국가에서 권력이 있는 신들. 저 청류라고 자청하는 자들. 정말 지들이 올바른 애들인데 저런 삐뚤어져 있는 권신들이 위세를 누릴 때는 조용해. 그러니 저 외척들이랑 연계가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없는지 찾다 황간한테 가서 황간이랑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앞져 있는 양기 시대도 그렇고. 지금 두무는 뭐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리고 영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황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매간매직, 간직을 사고 파는 일이 사회의 질서나 안녕을 흐트러뜨린대요. 아까 얘기했던 학연 또는 지연 또는 혈연이 없으면 무언가가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관직을 파는 걸 황제가 했어요. 그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황간 십상시들이 나라를 망쳤대. 물론 황간이 나쁜 놈들이기는 했겠지. 지들 입장에선지. 아무튼 나쁜 놈이란 기록도 있어요. 백성들을 죽였다니까 나쁜 놈들인 건 맞아. 그게 똑같이 지들도 하던 짓이라는 거지. 그리고 황간은 뿌리를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황간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10명이 가면 8, 9명이 죽었대요. 한 명만 살아남는 거야. 이게 민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황간이.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위에 있는 환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후한 4대 황제, 19대 황제 화제 시대에 황간 전중 등이 외척이자 권신인 대장군 두연을 몰아내고 황제의 권력을 줬어요. 이 시기에 황간 채윤은 종이를 개량해서 지금 이제 채윤종이라고 하는 종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한 6대 21대 황제 안제는 12살의 황제가 돼서 31살에 19년을 황제로 있었는데, 등태우라고 하는 16년을 임조칭제, 그러니까 황후가 천자가 돼서
정모를 돌보는 일로 허수아비 양부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태해가 죽고 나서 외척들이 일가를 황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몰아내고 대략 3년 정도 황제 노릇을 해요. 그리고 23대 순제 때도 안상우 염씨가 200일 만에 사망한 22대 소제 때부터 외척으로 등태호와 같은 힘을 갖고자 염씨 일가들이 전행을 맡기려 해요. 이걸 황간들이 23대 순제를 옹립하면서 염씨 인가를 몰아내요. 이게 매간매직으로 안근의 눈을 가는 그 황간, 강교한 황간들이 있었던 시대의 일이에요. 이 외척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하나같이 대장군을 하고 당시에 조정에서 권신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때 삼만이라고 하는 태학자들 다 어디가 있는데, 마지막 명군이 18대 황제예요. 그 다음부터 19대, 20대,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지금 27대 황제인 영제시대에 지금 삼국지가 일어나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자, 이 많은 무려 9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전부 외척이랑 붙어먹었던 청류파 학자 한두 명, 진짜 제대로 된 청류파 한두 명이 몇 번 소리치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런 시각으로. 근데 당고의 금 사건 때 3만이라고 하는 태학의 유학자들이 덜컹 튀어나와서 저 뭣도 없는 것들이 왕권을 유린한다고 이래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저 유학자들이 황간과 외척이라고 얘기하면서 쟤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난세가 시작됐대. 이미 난세가 시작된 거 아니야? 이미 9대 황제가 전부 다 그따위로 외척이 바로 해서 대장군 권신들이 바로 해서 걔네들한테 기반을 만들어야 그 조정의 관리들이 황간에 의해서 숙청돼서 왕이 왔던 그 시기가 영제화정 때 절정에 이루는 거예요. 암군의 왕으로 말하는 저 영제 황제 때 자기 스스로가 황제 스스로가 관직을 매간매직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버린 거라. 그런데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황간이 저 뭣도 없는 황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제가 저 십상시들을 좋게 보자의 의미가 아니라 나간중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문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삼국지라고 하는 틀 자체가 얼마나 저 말도 안 되는 거냐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유방은 시정 잡배해요. 그런 애들의 권력 기반을 유교에서 틀을 잡아준 거예요. 그 유교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도가의 그 신성한 인의를 능가하는 그 영험한 어떤 힘을 거기에다가 민중의 사상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황제를 저 위에다 떠받들고 그 황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기들 역시 민중에게서 떠받들어지고, 지금 이것만 봐도 이게 18대 후한의 마지막 명군이라고 하는 18대 황제 이후에 88년에 이제 황건의 난이 나니까 184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이어져 있던 권력자들이, 그리고 대장군이 지들 편한 황제를 세웠다가 죽였다가 세웠다가 죽였다가 하는 과정에서 황간들이 거기에 그거 니네들을 쫓아내고 오면서 황제를 지켜왔던 시간의 역사였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근데 그때부터 황간이 발효할 기회를 줬다고 해석하는 게 유학자들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유학의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시각이라고. 저 황간, 저 외척들은 줄기청개 어디선가 고열을 지어 짰대요. 그 고열은 선출식이 아닌 추천을 받아야 했던 당시의 관리들이 또 어딘가에서 지어 짜서 그들에게 갖다 바쳤던 거라고. 그러면 저 지배층 계층을 이루었던 저 3만의 태학의 3만의 유학자들, 저 당고의 금에 일시에 나와서 황간 저 뭣도 없는 것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그 자들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 당시에는 시험을 보던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제가 없어요. 국민이 우리는 선출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잖아. 근데 선출되지 않았던 권력을 탐하는 걸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선출되지 않았던, 추천을 받았던 지들끼리만의 국가였다고. 그런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